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6월 26일 수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일 정상회담 관련된 사설입니다. 조선일보는 일본서 열리는 G20 한일 정상회담 없다니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국익을 위한 외교의 장은 감정싸움을 벌이는 것이 아니다. 중앙일보는 무산된 한일 정상회담 조속히 성사시켜야. 문화일보는 문 대통령 2박 3일 방일 배일 집착된 국익 훼손 더 키운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일 관계는 제국주의 일제 침략과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고가 없는 아베 정권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를 적당히 봉합하고 넘어갈 사안은 아니죠.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청산하지 않은 한 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국익뿐만 아니라 과거와 미래를 연장선에서 봐야 합니다. 국정교과서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앞에선 전 정부 교과서 수사, 뒤로는 교과서 조작 검토, 조작 범죄, 중앙일보는 교과서 조작 수정, 미처 몰랐다고 누가 믿겠나 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불법이 있었다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국가가 특정한 이념과 노선으로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획일적인 교육을 시키고 통제하겠다는 것이 문제죠. 탈원전 관련해서 한경신문은 억지 탈원전이 재발등을 찍고 있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아랍에미레이트 바라카 지역의 한국형 원자력 발전소 사기를 짚고 있는 우리나라가 2조 내지 3조로 전망됐던 장기 계약 단독 수주를 결국 놓쳐버렸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핵발전 수출에 문제가 생겼다고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그걸 펴는 것은 아닙니다. 중동의 핵 수출은 제국주의 핵전쟁에 말려드는 것으로 예당초 시도하지 말았어야 할 일이었습니다. 지향의 핵 수출이 중단된 것은 그나마 다행일 수 있습니다. 고졸 취업 관련해서 매일신문은 고졸 취업 더 활성화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고졸 취업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네요. 현장에서 차별이 존재하는 한 그 한계가 분명합니다. 고졸 취업 이전에 학교 교육 제도부터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 감찰 관련 동아일보는 삶 전체 탈탈 터는 휴대전화 압수 더는 남용 못하게 하라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공무원의 비리, 비위 적발 못지않게 개인정보 보호도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비리 수사와 개인정보 보호의 충돌이죠. 철저하게 분리하지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것이 괜히 하는 한 공무원의 경우는 더더욱 직무 기밀 누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또 구분이 어려운 그런 측면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결제 수수료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혈세 더 퍼붓고 은행에도 손 벌린 관제페이 당장 접어야 한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정부와 민간의 효율성을 고려하면 민간 페이보다 더 많은 비용이 투입된다. 당연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카드 결제는 유무형의 상품 거래 수수료인데 국가의 공공의 유통망을 건설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만 떼내서 실시하는 경우 소상공인을 위한 제로페이만 실시하는 경우에 그 한계가 드러나고 비용도 많이 부담될 비용이 들은 것이죠. 따라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중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수수료 자체가 공공재로서 공공의 어떤 토대로서 만들어지는 것들을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북핵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미 정부 수장도 우리 국민도 북핵 포기 아닐 것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방한한 트럼프 대통령도 북핵 문제를 자신의 재선용 정치쇼로 만들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매일경신문은 트럼프 김정은 덕담만 주고받는 사이 대북 제재망 흔들려는 중국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북핵의 원인부터 따져야 합니다. 북핵은 미국의 북한 체제 위협과 체제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따라서 북핵이 존재하게 된 원인과 북핵을 폐기하는 과정과 절차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미국은 북핵 폐기에 관심을 갖고 있고 북한은 군축, 핵 동결의 관점에서 협상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핵보유국으로서 인정을 받는 그런 것을 목표로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협상의 결과는 사실 낙관할 수 없는 부분이고 굉장히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금리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물가 인프로 때 한은 경기 침체 선제적 대응해야 한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한국은행으로서는 물가와 금융 안정이 최우선 임무지만 심상치 않은 경제 상황을 고려해 보다 유연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 지금 하고 있는 것이네요. 금리 인하 통한 경기 활성화보다는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를 통한 내수시장 활성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금융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북어선 감추는 데 급급해
엿새나 방치한 돼지 열병 검역 비판하고 있네요. 검역 문제는 안보 문제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검역은 매우 신속하게 대처해야 하는 문제죠. 국방이나 안보 문제를 며칠 동안 대처하지 못했다면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하고 사후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대학 관련해서 한국경제신문은 정부는 대학을 어떤 존재로 보고 있는가? 라는 제목을 사설해서 25개 사립대에 대한 대규모 종합감정 실시가 했다는 교육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립대학을 통제와 관치 대상으로 본다는 것이죠. 대학의 자율성은 당연히 보장돼야 합니다. 그러나 부패한 사립대학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이죠. 나아가 대학을 국공립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교육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경제 관련 한국경제신문은 수출도 내수도 버팀목 업종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노동비용과 법인세 부담을 늘린 반기업 정책으로 불확실성을 더 키웠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출 등에 문제가 생긴 것이 기업의 비용 때문인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지구적 자본주의 공황적 상황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 등 외부적 요인이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검찰권 관련해서 매일경신문은 공정한 검찰권 행사 못했다는 문무일검찰총장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용산참사, 박종철군 고문치사 등 8건과 관련해 검찰의 부실 수사와 인권침해에 대해 대국민 사과한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과만 하면 뭐합니까? 재조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지금도 이 잘못된 수사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려하는 민중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돌려놓아야 하고 책임질 기관과 책임질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사과만 하고 끝낸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국 수석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문책 대상 조국 청수석의 장관 기용 발상은 대국민 도발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대통령의 인사권이고 물론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치지만 국회에서 합의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임명할 수 있도록 현행법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종합적으로 국민이 판단하는 몫입니다. 권력 핵심부일수록 측근을 임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 권력의 속성입니다. 그 경우에 인력풀은 당연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 6월 26일 수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